안녕하세요. 고분자 물리화학 4장 고분자 용액의 연력학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중에서 오늘은 엔트로피 및 사슬의 강직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동엽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고분자의 분류, 고분자의 정의, 그리고 고분자, 뭐였죠? 길이, 이런 것들은 사실 물리화학이 아니라 화학의 범주도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이죠. 분자량이라고 일반적으로 화학 전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고, 측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물리학과 연력학 요소가 크지 않았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물리화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력학에 관해서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떤 화학, 소재 중에서 고분자 연구를 할 때 어떤 현상을 발견하면, 실험을 하다가 어떤 현상을 발견하거나 실험에서 다음 스텝을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 결정을 할 적에 이러한 사고를 거쳐야 됩니다. 먼저 이 상황이 썰모다이나믹스 연력학적 상황인지, 카이네틱스 동력 분자 동력학이라 그러나, 네, 카이네틱스 상황인지 나눠야 돼요. 카이네틱스는 시간에 관련된 겁니다. 어떤 자극에 의해서 분자들이 얼만큼 분자 수준에서 잘 활발히 움직이는가, 그래서 어떤 화학 반응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가, 시간이죠. 시간. 빠르다는 건 시간이고, 어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연력학은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거냐를 판단할 수 있어요. 가령 물과 기름이 섞일 것인가, 안 섞일 것인가, 그러니까 분자 수준에서 안전하게 섞일 것인가, 안 섞일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이 설탕을 물에 녹을 것인가, 안 녹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설탕을 그 달고나 형태로 열을 가해가지고 단단한 캔디를 만들어서 물에 담그면 연력학적으로 녹겠죠. 근데 얘가 매우 단단하게, 여러분들 열 처리를 잘해가지고 그러면 녹는 속도가 매우 느릴 텐데, 연력학은 어, 이 에너지 측면에서 이 반응이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날 것인가를 판단하지, 시간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10년 후에 녹을지 100년 후에 녹을지를 이 얘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카이네틱스는 그걸 담당하죠. 빨리 젖는다든가 가루를 내서 넣는다든가, 그리고 가열을 좀 한다든가. 가열을 하면 이제 분자들이 더 빨라지겠죠. 서머다이내믹스에서 가열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엔트로피 텀에 온도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시스템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건지 안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탕물을 잘 녹이는 거는 상온에서부터 연력학적으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온도를 올린다는 것은 리액션을 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름과 물도 카이네틱스적으로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푸어하겠죠. 퀄리티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잘 나온 기계들 중에 보면 초음파를 통해서 물과 기름을 콜로이드 상태까지 분산시켜서 어느 시간까지는 버틸 수 있는 어떤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죠. 설펙턴트를 써야지 연력학적으로 퀄리티 있게 분산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야지 될 거고, 가령 이거는 제가 구글에서 찾은 농담인데, 연력학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프너를 사는 데 있어서 돈이라는 걸 지불해서 곧 어떤 페인이 있죠. 잃는 게 있어서 에너지를 줘가지고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데, 이것은 그 갭,
B까지 떨어지는 갭이 크다는 말은 그만큼 얻는 게 확실하고 퀄리티가 높다는 겁니다. 이건 시간적인 건 생략했는데, 시간적 있죠. 역시 페인 있죠. 여러분들 돈을 벌어가지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좋은 오퍼너를 사기 위해 준비한 시간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데 크래피한 싸구려 오프너를 사는 데는 집에 있는 수중으로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데 빨리 할 수 있지만 에너지 준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서 만족스럽지 않죠.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사물을 보면 연력학적 상황인지 엔트로피적 상황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연력학적 상황인지 분자 동력학, 카이네틱적 상황인지 구분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카이네틱적 상황이 아니다, 이건 연력학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날 건지 안 일어날 건지 판단해야 될 적에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엔탈피와 엔트로피로 나누게 됩니다. 엔트로피는 표면적으로 연력학적 보면 열 출입이죠. Q 값이죠. hit이 들어가고 나가고인데, 이것은 화학 소재 분야에서는 분자 간에 제가 빠뜨렸습니다. 인터랙션입니다. 분자 간의 인터랙션, 인터액션, 에너지. 더 이제 캐주얼하게 설명하면 분자가 분자를 얼마나 좋아하느냐입니다. 가령 물의 셀프 엔탈피를 말해보겠습니다. 물의 셀프 엔탈피는 물과 물과의 인터랙션인데, 얘들은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분자 중에서 인터랙션이 강한 편에 속하죠. 그래서 얘들을 물 분자를 뜯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서 많은 에너지, 잠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응축될 때도 많은 에너지가 방출하게 되고요. 이게 얼마나 좋아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은 좋아하는 이 어떤 아들의 어떤 여자친구를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어머니께서 자기 아들과 헤어져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아들과 이 여인 사이에 서로 좋아하는 게 크면 클수록 위자료라든지 에너지가 많이 들게 되겠죠. 별로 안 좋아하면은 이 어머니가 나설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느냐,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느냐를 측정하는 게 사실은 끓는 점 측정한다 이런 게밖에 없습니다. 고분자와 고분자 사이 인터랙션을 측정하는 게 제가 추후에 언젠가 다른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분자와 분자의 접착력을 측정한다든지 컨택 앵글을 측정한다 따위로 간접적으로 하는 거고,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제 끓는 점. 근데 저분자는 편하죠. 저분자는 액체 상태에다 진공해서 증발시키면서 들어가는 열 출입 가지고 엔탈피를 손쉽게 계산하는데, 이 고체 덩어리인 고분자들의 서로 좋아하는 열 출입 에너지를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접착력이라든지 컨택 앵글 따위로 간접적으로 측정합니다. 엔트로피는 표면적으로 연력학에서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이고 어떤 경우의 수적인 확률과 통계적 개념인데, 고분자에서는 고분자 사슬의 리지디티,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다룰 건데, 리지디티가 높을수록 컨포메이션 개수를 많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무질서도가 낮고, 플렉서블할수록 여러 가지 컨포메이션을 가질 수가 있죠. 꼭 꼬불꼬불하니까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더 높은 디그리의 무질서도를 가질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진행하실 적에 상황을 카이네틱스와 설모다이나믹스로 나누고, 그 상황에서 분자와 분자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분자가 얼마나 경직됐는지를 알아보면서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분자 솔루션, 연력학인데 왜 솔루션을 왜 배우나요? 라고 질문할 겁니다. 자연과학의 철학은 서양과학에서 시작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뉴턴의 미분처럼
가장 단위, 유닛 단위로부터 먼저 시작하죠. 탈레스가 뭐, 만물의 소단위는 불이다, 뭐, 흙이다, 뭐, 어떤 사람 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가장 작은 단위의 그 특성을 이해해서 그것을 합쳐나가는 게 이제 이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물질 하나의 본연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 하나의 본연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물리화학책, 여러분들 학부 2학년 때 배우는 물리화학책의 연력학책에서는 기체를 가장 편하게 합니다. 왜? 기체는 분자와 분자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분자 하나를 이해하기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인터랙션이 강해지면 본연의 특성이 떨어지죠. 하나와 하나를 고립시켜야 되죠. 여러분,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 집단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겠지만, 처음 서양 학자들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이 배제된 이 인간 하나를 고립시킨 다음에 이 한가를 이해한 다음에 이해하려고 했죠. 그것처럼 분자 하나를 이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 이런 이 물리화 연력학에서도 기체를 위주로 하는 건데, 고분자 물리는 너무 복잡계입니다. 이 기체가 될 수가 없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저분자는 액체 상태라도 하면 그나마, 액체 상태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고분자는 매우 복잡계 과학인데, 저분자에 없는 인탱글먼트까지 있죠. 복잡하죠. 그리고 저분자에 비해 분자 간력은 분자량이 비례하기 때문에 반데르발스 폴스가 분자 반력이 매우 커서 서로가 서로 엄청 방해하는 거죠. 어떤 친구가 있는데 사회성이 매우 좋은 친구, 얘는 친구들이 주변에 항상 들끓기 때문에 얘 본연의 얘를 이해하고 싶은 적에 얘가 항상 주변에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얘 하나의 독립적 개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분자는 카본 본드로 이루어진 리지드한 거죠. 그것에 여러분 유리를 유리를 조그만 손가락만한 구슬로 만들면 유리 구슬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리를 동그랗게 만들면 매우 단단하죠. 근데 유리를 매우 가늘고 길게 만듭니다. 그러면 얘와 얘의 본연적 리지디티는 가는데 길면 플렉서블해지고 움직임이 많이 생기죠. 길다란 유리판을 흔들어 보시면 찰랑찰랑찰랑 거립니다. 그만큼 저분자는 단단한 구로 가정할 수 있는데 사슬이 되면은 얘가 압축될 수도 있고 잡아당길 수도 있는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물리화학치고 복잡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이해합니다. 그나마 기체가 되면 좋겠지만 기체가 안 되죠, 고분자는. 그래서 용액이 되면, 특히 희박 용액이 되면 고분자와 사슬 사이의 인터랙션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고분자, 분자 하나의 물리화학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서 이것을 기반으로 고분자, 분자, 하나 자체의 분자가 물리화학적 특성을 예측하게 되거나 여러분들 어떤 물리적 특성을 관찰했는데 이것을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요리 칼럼니스트께서 하시는 유행어와 관련된데 재료 본연의 맛이라고 하는데 분자 하나 본연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딱 하나만 가지고 맛을 봐야 됩니다. 특성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고분자 물리는 폴리머 솔루션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고분자는 일단 녹였다고 칩시다. 고분자를 여러분들이 폴리스타이렌을 클로로폼이라는 용액에 녹였습니다. 그러면 얘는 랜덤 코일이라는 갑니다. 왜냐하면 엔트로피 때문에 고분자는 계속 꿈틀거리는데 랜덤된 컨포메이션을 가지겠죠. 뱀사슬처럼 꼬일 텐데 이리 꼬였다 저리 꼬였다 하나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일 텐니다. 회전하고 꼬이고 이 분자 꼬리가 들어갔다 나갔다 중심에 갔다 밖에 나갔다 중심에 갔다 밖에 나갔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통계학적으로 모양이 정해진 게 아니라 계속 변하는 건데 마치 전자 모형에서
전자 오늘 설명하듯이 고분자가 끊임없이 움직여서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정지를 하면 우리가 전자 모델도 이렇게 원 양성자를 중심으로 전자가 도는 거 이렇게 궤도로 그리지만 구름이라고 했죠. 이것도 구름입니다. 고분자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떤 정지된 상황을 하나 표현하긴 하지만 끊임없이 움직여서 구름처럼 보이겠죠. 빈 공간이 안 보일 겁니다. 막 전자 덩어리가 될 텐데 그래서 고정된 모양이 아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 스페시픽한 인터랙션들이 최소화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분자 사이의 인터랙션이 최소화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랜덤하게 꼬여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모델로 고분자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고분자 싱글 몰레큘의 이퀘이션을 다양하게 만들고 연력하게 기반이 되는데 그 솔루션을 멜트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게 약간 아리까리할 수 있는데 고분자 멜트를 먼저 안 배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솔루션은 주변이 용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독립된 개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당연한데 이 모델을 가지고 이 분자 이거 다른 랜덤 코일과 랜덤 코일의 인터랙션 최소화된 떨어뜨린다 희박 용액으로 측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고분자 멜트는 같은 고분자들로 가득 차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분자와 분자 사이 인터랙션은 최소화됐다고 말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측정하면 계산을 하면 다른 고분자 둘러싸였다고 가정을 하면 얘가 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결국 솔루션에서 있는 이퀘이션을 폴리머 멜트로 가져다 쓸 수밖에 없어. 이거는 너무 우리가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멜팅 템퍼레이처 이상에서 이 멜트 상태에서 분자 하나의 거동을 솔루션에 있는 거랑 똑같이 가정해서 이퀘이션을 측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가정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랜덤 코일. 고분자 분자가 회전하고 그렇게 만들어낸 어떤 확률적 전자 그룹 같은 것들이죠. 일단 분자들의 구름이죠. 예를 들어서 같은 분자랑 얘와 얘 두 분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지드에서 분자가 쭉 펴져 있는 거랑 꼬불꼬불 되어 있는 애를 칩시다. 같은 분자랑이라고 할지라도 얘가 회전을 하고 막 꿈틀꿈틀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상대적으로 작은 구를 형성하겠죠. 작은 구형의 랜덤 코일을 가질 거고 리지드 안에는 회전 반경이 커지겠죠. 그래서 큰 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반지름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이 플렉서블하면 작아질 거고 상대적으로 리지드에서 꼽히기 어려운 애는 큰 반지름을 형성할 거다라는 거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회전한다고 하니까 어떤 막대기 같은 이 분자면 이 반지름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많이 가정하는데 이쪽은 굉장히 좁죠. 여기는 굉장히 좁고 여기는 굉장히 긴데 가령 여기는 단량체가 더 많죠. 여기보다 회전을 하면 중심이 더 밀도가 높아지고 체인핸드 꼬리밖에 없는 애는 얘 혼자 돌면은 당연히 여기는 밀도가 낮아질 거고 그래서 실제 구의 확률적으로 이 길이보다는 작아집니다. 이렇게 완전 이디얼하게 막대기 모양으로 되는 분자라 할지라도 이 분자 양 끝에서 구형을 형체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고분자의 단량체 밀도가 낮고 여기는 많죠. 그래서 회전하면 얘가 더 양이 많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제가 뭐 이런 거 확률 계산하는 거가 전체 길이에서 뭐 루트 뭐 3승분의 1에서 이거 여기 전체 길이에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적분해서 계산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하는 게 이건 자연과학자들의 몫으로 맡기고 여러분들 저는 쉬운 물리화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성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 길이보단 작을 건데 아무래도 꼬여있는 애보다는 반지름이 크겠죠. 이 반지름이 여기보다 클 거다. 끊임없이 회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엔트로피. 오늘은 다음 시간에 엔탈피를 배우겠지만 분자의 그 리지디티와 얼마나
분자가 펴져 있는지 꼬부라져 있는지를 알아내는 함수를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 엔트로피는 고분자 사실이 응축되거나 얼마나 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현상인데 얘네들이 나중에 고분자 물성에 영향을 미쳐요.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고분자 물성, 내열성이나 뭐 TM, TG들이 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 하나가 얼마나 펴졌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분자가 얼마나 펴져 있는지 어, 꼬부라져 있는지 물리화학적, 연력학적 특성, 특히 엔트로피를 나타내는 미터는 바로미터 할 때 그 미터를 말하면 미터는 end to end distance 사슬과 사슬 끝과 사슬 끝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end to end distance 그리고 end to end distance는 일반적으로 루트 민 스퀘어, RMS 스퀘어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더 중요하고 얘는 뭐 속한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랜덤 코일의 그 반지름, radius of gyration이 중요하고 그다음 윤곽 길이, persist length, 쿤 length 이런 것들이 체인의 리지디티를 나타내는 함수들입니다. 윤곽 길이는 여러분들이 분자를 실타래라고 하면 얘를 쭉 잡아 당겨서 길이를 잰 것. 당연히 분자량이 길수록 그리고 DP의 Degree of Polymerization, 폴리머를 얼마나 길게 중합했는지에 따라 비례하는 값인데 얘는 분자 구조에는 영향을 안 받죠. 잡아 당기면 되니까. 플렉서블한 분자도 잡아 당기면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분자량과 거의 유사한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고분자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꼬여있는 걸 설명해야 될 텐데 가장 쉬운 것부터 설명합시다. 단량체 하나를 막대기 하나로 칩시다. 막대기 하나로부터 다음 막대기 이어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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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붙이면 이런 뱀처럼 이어지면 얘가 이제 고분자가 되겠죠. 이 시작과 끝을 우리가 end to end distance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끝과 끝 사이의 거리. 모노머가 리지드 로드. 그리고 길이는 길이가 정해져 있죠. 픽스드 랭스. 막대기다. 단량체 하나를 막대기라고 합시다. 길이가 L인. 그리고 걔를 마음대로 원래 있던 데랑 부딪혀도 되니까 원래 다른 단량체랑 공존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안 그랬죠. C와 C가 부딪히면 서로 밀어내겠죠. 그걸 따지지 말고 우리가 아무 때나 하면 돼. 첫 번째 막대기를 놓고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도 돼.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도 마음대로 가도 돼. 옆에 이거 관통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는 걸 우리가 프릴리 오렌 조인티드 모델 자유롭게 관절이 되어 있는 체인이라고 합시다. 이상적인 거지. 이상적인 상태죠. 전혀 현실 세계에서는 맞지 않죠. 예를 하면 어떻게 하면은 중심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결국엔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대충 해보니까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좀 펴져 있네요. 그죠? 엔드 투 엔드 디스 길어질수록 고분자는 펴져 있죠. 그리고 거의 돌아오면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건 좀 꾸불꾸불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디 놀러 간다. 1km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동 거리입니다. 벡터 말고 스칼라로 스칼라 값이 여러분들이 체인의 길이가 되겠죠. 체인의 길 컨투어 랭스가 될 겁니다. 1km를 간다. 여러분들이 실 하나를 잡고 출발점에서부터 헨젤과 그레텔처럼 실다리를 풀면서 멀리를 갑니다. 실 길이가 이제 여러분들 이동거리 컨투어 랭스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중심지에서 가장 멀어지는 것은 결국 체인을 쫙 핀 거죠. 근데 중심에서 가까워졌다는 말은 결국은 원래대로 돌고 돌아와서 원래대로 돌아오면은 이동 경로가 매우 꾸불꾸불하겠죠.
그래서 end to end distance는 좋은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체인이 구부러졌는지 꼬부라졌는지 펴져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end to end distance를 벡터니까요. 이 처음 벡터를 가정했어요. 따졌는데 이게 벡터입니다. 벡터로 따지는데 벡터의 길이죠. 이거의 길이가 벡터의 길이죠. 결국은 end to the distance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운 처음과 끝의 벡터의 길이가 됩니다. 근데 얘를 벡터의 합을 그냥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서 수천만 명의 애를 보낸다고 합시다. 여기서 수천만 명의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막 1km를 돌고 돌고 돌아서 여기에 멈추는 애도 있고 여기에 멈추는 애도 있을 거고 여기에도 멈추는 애도 있을 거고 여기에도 멈추는 애도 있을 거고 여기에도 멈추는 애도 있을 거고 여기서 멈추는 애도 있을 거고 여기서 멈추는 애도 있을 거고 여기도 멈추는 애도 있을 거고 여기 멈추는 애도 한데 만 명의 통계를 내면 결국 다 상쇄될 겁니다. 이쪽으로 가는 애가 있으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애도 존재할 거고 이쪽으로 가는 애가 있으면 이쪽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 랜덤 프릴리 조인티드 모델로 처음부터 끝으로 가는 가능한 체인을 다 적분해 버리면 0이 돼 버려요. 그래서 스칼라의 합으로 계산을 해서 루트 민 스퀘어를 해야지 이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L 모노머의 길이 그리고 다음 모노머와의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적에 스칼라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의 스칼라 합을 구하고 그것을 제곱하고 얘와 얘 그 다음 거를 제곱하고 해서 이렇게 제곱하고 이렇게 제곱해서 하나씩 스칼라 값으로 구해서 적분을 한 다음에 다시 루트를 씌우면 제곱에 루트 스퀘어 한 거에 평균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 복잡한 적분을 하면 결국에는 이 end to end distance의 길이는 평균 길이는 제곱에서 루트 했으니까 평균이 되겠죠. dp 단량체 개수를 루트한 거 곱하기 모노머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뭐 0.1 0.2 옹스트롱짜리 단량체를 10개가 있으면 end to end distance는 루트 10 곱하기 0.2 옹스트롱이 될 겁니다. 이게 end to end distance죠. 그랬더니 radius of gyration은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죠. 이 동심원에 있는 애들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아까 벡터를 하면 여기 가네와 여기 가네와 여기 가네와 여기 가네 여기 가네 여기 가네 여기 각 짧게 가네 이쪽으로 짧게 가네 이쪽으로 짧게 가네 이쪽으로 멀리 가네 이걸 다 하면 결국 0이 돼버리는데 일로 간 애가 처음 도달한 이 값을 이 값과 얘는 이 값, 얘는 이거, 얘는 이 길이 스칼라 값들의 제곱을 하면 평균 끝으로 도달한 이 원에서부터 멀어진 거리를 계산하는 게 이제 말단 거리가 되는 거고 회전 반경, radius of gyration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한 이 회전 반경에서 회전 반경 이 리지드한 폴리머도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단량체 밀도로 평균을 내면 그 구가 만들어질 거고요. 구의 반지름을 radius of gyration입니다. 고분자가 랜덤 구체를 형성하고 물체의 무게 중심으로부터 구성 요소들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단량체들이. 회전 반지름은 계산을 하면 이거를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얘가 이러한 랜덤 코일에 이걸 적분해서 가장 멀리 떨어진 애와 이 단량체들의 무게 중심을 계산하면 이 각각의 단량체가 있죠. 단량체들의 무게 중심을 계산하면 무게 중심이 나올 거고 무게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단량체들과의 거리를 평균을 내면 단량체들과 거리의 평균을 내죠. 여기 벡터로 해서 단량체들이
다 무게가 있겠죠. 무게 중심을 내면 이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의 중심이 나올 거고, 단량체들 각각과의 거리를 평균을 내고 하면 반지름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반지름은 end to end 디스턴스의 회전 반지름의 2.4배, 루트 6배를 하면 말당 거리 정도 나온다는 거고, 라이트 스캐터링으로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을 계산할 수 있고, 이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은 점도에 비례한다고 제가 유변학 시간에서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비현실적이다. 좀 비현실적이다. 자, 우리가 사람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리 찢기를 하면 얘 다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까지 꺾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180도 이상으로 저는 90도 이상 안 꺾인다면 많은 여성분은 180도로 꺾었는데 270도 이렇게 안 꺾인단 말이야. 이거를 제한하자고 하는 게 이제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이 세타를 제한하자고 하는 게 이제 프리 로테이팅 체인이라고 그러고 로테이션 안 됩니다. 이 발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프리 로테이션 대신 이 각도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요거를 회전시키지 말자. 이 발이 뒤로 돌아가진 않죠. 얘 각도를 자유롭게 하되 다리 찢기 각도를 자유롭게 하되 이 발이 돌아가게 하지는 말자라고 하는 게 프리 로테이션 모델이고, 일반적으로 0도에서 이 다리 찢기 0도에서 일반적으로 CC 본드가 가질 수 있는 그 각도의 평균이 한 70도 정도 됩니다. 얘를 했더니 약 2배.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아까 이 컨투어 랭스가 엔드 투 엔드 디스턴스가 R이 프리 로테이션 모델에서는 루트 N 곱하기 이제 알량체 모르모 하나의 길이었는데 여기에 2배가 되는 겁니다. 좀 더 길어지죠. 마음대로 움직여서 플렉서블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래도 제한을 두는 거죠. 제한을 뒀더니 2배 정도 되더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가는 것도 제한을 두고 얘가 이렇게 도는 것도 제한을 두자는 겁니다. 얘는 세타고 얘는 파이입니다. 보통 사람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이 파이 값이 크면 클수록 파이 값이 90도일 때는 회전에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더 점점 분자가 여기서 로테이션 모델에서 분자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꺾일 수가 없잖아. 여기 C가 있는데 와서 여기 부딪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얘도 여기 가까이 올 수가 없어. 여기 C와 C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걸 하나 넣은 게 프리 로테이션 체인이고, 그렇게 했더니 아까보다 그 엔드 투 데 디스턴스가 더 길어졌죠. 굽히기가 어려워졌으니까. 그게 뭐야? 이거 보면 여기 고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고분자가 이렇게 있고 사이드 그룹 X가 있습니다. 폴리스타일에서는 벤젠딩이죠. 얘와 얘가 일직선상에 있으면 서로 밀어냅니다. 여기 보면 X와 X가 한 직선상에 있으면 서로가 에너지로 밀어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가우스로 이렇게 고시 모델로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안티 모델이거나 고시 모델로 비틀어져 있어야지 얘와 얘가 나란하게 있으면 입체적으로 어떻게 그리냐, 요렇게 H가 있고 요게 X가 있고 요게 H가 있고 여기 CC본도 이어집니다. 여기 X가 있으면 얘와 얘가 나란히 보는 게 싫단 말이야. 에너지가 타게. 그래서 이 발목이 꺾이는 것도 제한이 있는 거야. 그래서 더 현실적이 된 거죠. 사람이 발목이 안 꺾이듯이
이것도 사람이 세타가 갈 수 있는 게 제한적이듯이 그렇게 했더니 어떤 거냐면 이 파이가 90도일 때가 회전에 제약이 없는 거죠. 이 발목이 막 돌아가는 사람이고 0도에 가까울수록 제한이 가장 많은 사람이죠. 매우 뻣뻣한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아까 여기까지가 아까 프릴리 로테이션 모델에다가 여기 발목각, 이 발목 회전, 이 감마의 텀이 들어간 애가 힌덜드 로테이션 체인이 되고 이 힌덜드 로테이션에 새로 생긴 텀을 우리가 시그마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도에 가까울수록 이 값이 커지거든요. 그럴수록 얘 제한이 커지는 거죠. 제한이 커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뭐죠? 프레일리 로테이션 모델이고 여기까지가 이게 뭐죠? 아까 이거는 프릴리 조인티드 모델 NL 곱하기 이 NL 단순히 곱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 값이 들어가는 게 아까 2에 가까워진다고 했죠. 평균을 내면 2에 가까워지는데 2배가 됐죠. 프릴 로테이션을 2배가 되고 이 발목 또 다른 이제 회전 각도 로테이션이 제한을 시키면 이 세타 값이 증가해 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집니다. 세타의 제곱은 이 파이와 관련된 텀이다. 그래서 프릴리 조인티 모델 이렇게 통아지처럼 막 스트레칭을 극도로 잘한 사람은 플렉서블하고 구형이 작아지고 발끝과 머리가 가까워지고 엔드 투 엔드 디스턴스가 가까워지는데 여러분과 나처럼 뻣뻣해갖고 관절에 제약이 많은 사람은 굽히기가 어려워서 엔드 투 엔드 디스턴스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프릴리 조인트 모델의 엔드 투 엔드 디스턴스 얘는 뭐냐면 힌덜드 로테이션 체인 모델의 엔드 투 엔드 디스턴스 이게 뻣뻣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엔드 투 디스턴스 B가 체인의 리지디티다. 캐릭터리스틱 레이쇼라고 합니다. 그래서 뻣뻣한 고분자일수록 이게 숫자가 커집니다. 익스페리멘탈은 우리가 직접 측정한 캐릭터리스틱 엔드 투 디스턴스가 이제 실제 값과 그 다음에 프릴리 조인트 모델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그 B를 비교한 거고 프레딕트 모델은 아까 고분자의 세타와 파이 값을 집어넣어서 만든 건데 이렇게 뭐 일치가 잘한다. 힌덜드 로테이션 모델이 갈수록 현실에 가까워지니까 모델에 가까워진다는 거고 체인의 리지티가 높을수록 이 값이 커지더라 라고 하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캐릭터리스트 레이쇼 엔드 투 엔드 디스턴스 뭐 이런 것들이 체인의 리지트를 나타내는 함수다. 그래서 쿤이라는 사람이 이거 보면 이 힌덜드 로테이션 모델 HRC 모델이 너무 복잡하잖아. 고분자의 세타 값을 어떻게 구해? 우리가 편미경으로 고분자를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타 값도 모르고 이 파이 값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쉽게 할 수 없을까? 지금 이 고분자를 보시면 쭈글쭈글하게 있는데 여기서 각도가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를 세타와 감마로 다 일일이 표기하려 그러니까 매우 복잡했어요. 이거를 좀 쉽게 세타나 이런 거 없이 나타낼 수 없을까라고 한 게 이제 쿤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랭스인데 이 고분자를 유심히 지켜보니까 쿤이라는 사람이 약간 인사이트가 떠올랐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쭈글쭈글해 보이지만은 어떤 도메인 로드 단위로 얘를 나눠 봅시다. 로드 단위로 나눴더니 이 로드랑 특정 길이의 로드로 아까 이 플렉서블한 체인을 올려놨습니다. 이 특정 길이를 가진 노드 어떤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더니 쭈글쭈글한 모양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제 그림이 이상할 것 같아서 다른 논문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쭈글쭈글한 고분자들이 있는데 이런 노드 단위를 만든 다음에 노드를 만듭니다. 이런 소세지에서 어떤 단위체를 만듭니다. 여기도 쭈글쭈글한
고분자가 있지만 이렇게 노드를 만들고 노드의 랭스를 우리가 쿤 세그먼트 랭스, 쿤 랭스라고 하고 랭스라고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FJ 프렐리 조인티드 그 체인의 개념을 넣어봅시다. 프렐리 조인티드 모델은 뭐였죠? 엔드 투 엔드 디스턴스는 단량체 개수 곱하기 분자량의 단량체의 길이의 제곱이죠. 단량체 길이의 제곱인데 이거를 쿤 노드의 개수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여섯 개고 그리고 쿤랭스 노드의 길이 쿤랭스 B라고도 표현하고 LK 랭스 오브 쿤의 약자에서 LK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했더니 앞에 뭐 세타라든지 뭐 파이 값 없이 프릴리 조인트 모드 얘가 다음 쿤이 요렇게가 되고 요렇게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야. 예. 얘는 이렇게 쿤 랭스로 했더니 얘가 프릴리 조인트 모델 첫 번째 노드와 두 번째 노드가 어떠한 각도로 있든 마음대로 해도 이 식에 만족하는 거야. 이런 인사이트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얼마나 편해졌어. 그래서 가령 이제 좀 이걸 두 개를 같은 분자랑 있는 고분자라고 합시다. 얘랑 얘가 같은 분자랑 있는 고분자라고 했을 적에 좀 펼쳐져 있는 리지디티가 높은 고분자는 쿤 랭스가 길고 대신 쿤 노드의 개수는 작아지는 거고 꼬불꼬불해서 플렉서블한 고분자는 쿤 랭스는 작은데 쿤 노드의 길이는 많아지는 거야. 그렇죠? 네, 같은 분자량인데 근데 얘를 그냥 K 프릴리 조인트 FJC로 나타내면 같지. 왜냐하면 분자량이 같으니까 그 DP 개수 N의 개수가 같을 거고 그 다음에 같은 고분자니까 단량체 길이가 같으니까 단량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얘는 프릴리 조인트 모델하면 얘가 같아 버려요. 근데 쿤랭스 개념을 도입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얘를 킨덜드 로테이션 모델로 하려면 세타 값과 이 파이 값을 정의해야 되는데 그것도 싫은 거야. 그래서 쿤랭스를 정의해버리면 쿤랭스 하나로 얘와 얘의 차이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쿤랭스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아까 캐릭터리스틱 레이쇼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실제 end to end distance length니까 R 제로라고 합시다. 나누기 그 프릴리 조인트 모델의 FJC의 이거 B라고 했죠. 거기에다가 단량체 모노머 길이를 곱한 게 쿤 랭스가 되겠죠. 그리고 컨투어 랭스를 나눠가지고 노드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컨투어 랭스의 분자량을 알면 컨투어 랭스를 아니까 여러분들이 노드 길이 나누기 전체 길이 컨투어 랭스 나누기 쿤 랭스 하면 쿤 랭스 B를 하면 노드 개수가 나오겠죠. 네. 당연히 모노머 길이가 똑같은 고분자라 그러면 캐릭터리스틱 고분자 곱하기 단량체 길이가 쿤 랭스 같은 길이가 될 겁니다. 얘가 지금 네. 당연히 캐릭터리스틱 값과 콘렉스의 길이는 비례하는 건데 모노머 길이가 각 고분자마다 다르겠죠. 모노머 길이가 지금 여기 보세요. 얘는 모노머가 좀 짧고 얘는 모노머가 길겠죠. 그래서 모노머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콘렉스가 같진 않아요. 근데 이거 함수의 관계는 비슷합니다.
가령 얘와 얘는 비슷한데 콘랭스는 비슷한데 얘는 모노머가 더 얘가 얘보다 큰 이유는 얘가 모노머 랭스가 더 길겠죠. 모노머 랭스 얘가 얘보다 모노머 랭스가 길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쿤랭스로 계산할 수 있다. 퍼시스트 랭스는 쿤랭스의 반입니다. 논문마다 여러분들이 리지디티를 표현할 때 쿤랭스로 말할 수도 있고 퍼시스트 랭스라 말할 수 있고 요는 여러분들이 A 거분자보다 B 거분자 그 리지디티가 높다라고 하는 거를 정성적으로 A와 B보다 리지디티가 높다 말할 수 있죠. 정성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A와 B보다 펄시스트 랭스가 높다라고 멋지게 표현할 수 있고 A가 B보다 펄시스트 랭스가 2배 더 길기 때문에 내열성 TG가 몇 도 더 올라갔다 이렇게 정성적으로 얘기하면 더 깔끔하겠죠. 펄시스트 랭스는 쿤 랭스의 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고 결국 리지디티를 나타내는 캐릭터리스틱 레이쇼, 쿤 랭스, 그 다음에 펄시스트 랭스라는 세 가지 개념이 있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논문에서 리지디티를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얘들이 길면 길수록 리지디티가 높아져서 물리화학적 특성이 향상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